자, 이제 역마 풀려 그랬었죠. 이것 좀 앞지문들이 수업이 길어져가지고. 언제적 건지 저도 몰라요. 그냥 인터넷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자, 이제 역마 봅시다. 앞에 줄거리 항상 얘기했습니다. 이런 서사 장르는 초반부에 인사배 구성 세팅한다고요. 그럼 봅시다. 성기가 있고요. 역마살이 있고요. 떠돌이가 될까봐 걱정하던 욱하가 있습니다. 이미 그런 사건 같은 게 다 세팅이 됐고요. 내면 심리도 다 세팅이 됐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성기는 이걸 갖고 태어났잖아. 성기의 성격이야. 그래서 어떻게 정착하려고 해가지고 최장수 영감이 있고 계연이가 있는데 둘이 결혼을 시켜주려고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 완전 옛날로 막장이었네. 계연이 자기 동생이었어. 뭐 족보가 어떻게 꼬인지 모르겠어요. 아, 어쨌든 봐. 그러면 결혼까지 가려고 했다가 알고 보니까 자기 딸이었고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의 동생이 자기 잠깐만. 계연이 자기 동생이라고?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욱하의 동생이 계연이야. 그럼 내가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모인 거네. 오케이. 멘탈 터집니다 이제. 자, 근데 둘이 사랑했었나 봐. 그래서 빨갛게 성기한 얼굴은 욱하와 그의 아버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잊은 듯이 성기의 얼굴, 둘이 정말 사랑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지만 금기고요. 따라서 이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인 거죠. 자, 이런 게 주어지는 상황. 됐습니까? 성기 두 눈엔 불꽃이 활활 타오를 뿐 아무런 새로운 명령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멘탈 터졌다는 얘기다 이제. 됐죠? 넘어갑시다. 사진씩 올려주세요. 야, 이게 막장은요 뭐 거의 50년 전에도 막장이 있었네. 어마어마한 막장이네요 거의. 예나 지금이나 막장이 재미있나 봐요. 들어갑시다. 오빠 편히 사시오 하고 거의 울음이 다 된 마지막 목소리를 넘기고 돌아선 계연이 둘이 되게 사랑 많이 했나 봐. 뭐 이러면서 지금 어쨌든 묘사예요. 둘 상황.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성기가 다시 자리에 일어나게 된 것은 이듬해까지 간 거예요. 봐봐. 야, 그때까지 누워있었네. 누워있었어요. 마틴 간 거죠. 왜? 여기 난 반응. 아마 몸도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몸도 아팠겠죠. 자, 그런 날이었어요. 근데 봐봐. 얘랑 얘가 지금 되게 다른 상황인 게 되게 지금 뭔가 봄이 왔고요. 뭔가 되게 예뻐요. 그 봄이 뭐에 시작을 하는 단계잖아. 뭔가 시작될 것 같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 마음상을 미음상을 차려가지고 왔는데 잠깐만 너 좀 이제 괜찮아졌니? 너 아직도 강원도 쪽으로 가고 싶니? 그러니까 강원도 쪽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내 갈 길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A-Way라고 할게요. 이 Way가 운명일 수도 있고 선택일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게 사랑을 할래 B-Way는 뭐냐면 엄마랑 살래 그것도 아니래요. 그럼 뭐야?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이 지문은 나중에 이제 설명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보세요. 일단 성기는 이모랑 결혼할 수도 있었잖아. 사랑하지만. 그쵸? 사랑하지만 이모지만 뭔 소리야? 이모지만 사랑했어. 그래서 이모지만 이모를 사랑해서 이모랑 살겠다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야. 나랑 같이 살래. 엄마니. 아니야. 뭐 하고 싶어? 그래서 봄이 오기 전 보는 사람마다 성기의 회춘을 거의 다 단념하곤 했을 때 애가 마틴이 가 있는 거야. 옥황은 야, 너 죽을 거면 내 마음속에 알고 가라고. 그래. 최장수 영감은 36해 전 남사당을 꾸려와가지고 화기장터에서 하룻밤을 놀고 갔고 우리 아버지고 계연이는 배달은 동생이고 그리고 왼쪽 깃팍에 사막히 왜 우리 뭔지 모르겠으나 이게 자기 동생임이 분명하다. 나도 있다. 이모다. 이모를 사랑해서 결혼하면 어떡할래? 나도. 처음부터 영감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설마 했지만 그렇게 될 줄이 알았겠냐? 뭐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사실이죠. 그러니까 스토리가 지금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행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 거야.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모티프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그 영화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내가 한 10년 전, 한 15년, 16년 전에 메가스터디에서 재수할 때,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와서 메가스터디 다닐 때였어. 우리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그 쌤이 갑자기 자기가 쉬는 시간에 영화 보러 갔다 왔다고. 근데 영화가 너무 지루해서 1시간 자다가 스토리를 물어봤는데 옆에 사람한테 너무 충격적이었대요. 오늘 얘기를 해준다고 하면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브로크백 마운틴이라는 동성애 영화였어. 그래갖고 아니 근데 또 이제 여러분 재수하고 있으면 뭐든 다 재밌어요. 그리고 그때는 유튜브가 어딨어. 그때 투지폰이야. 투지폰 여러분. 카톡이 없어. 씨발. 네이트온 한번 누르면 씨발 난리 나는 그런 시절이야. 그래가지고 봐야지 하면서 봤는데 역시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이게 지금 헐리우드 영화 중에 약간 동성애를 소재로 해가지고 한 영화들이 좀 있어요. 근데 봐봐. 동성애도 되게 터부시 되는 거잖아. 그리고 브로크백 마운틴에서 한 명은 약간 스트레이트고 한 명은 게이야. 얘는 결국엔 맞아 죽어요. 사람들한테. 왜냐면 텍사스 막 마초적인 성향 막 지금도 제가 이렇게 지방 내려가다 보면 어떤 특정 지역은 그런 게 쓰였어. 막 동성애 금지 이런 거. 낙태 금지 이러면서. 아무튼 그런 정치 성향과 엮여있는 그런 지역들도 보이고 그래. 어쨌든 그런 터부시되는 금기시되는 사랑이 되게 어떻게 보면 혐오스럽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되게 아련해질 수도 있는 거야. 왜 이룰 수가 없는 거잖아. 얘도 그거예요. 이모잖아. 이룰 수가 없잖아. 그거 되게 아련해지는 거야. 이모잖아. 징그럽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모잖아. 아련해질 수도 있는 거야. 이룰 수가 없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을 주려고 했던 거야. 옥화는 잠깐 말을 그쳤고 진짜 성기는 돌아버리겠는 거야. 왜?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모였으니까. 그래서 뭐라는 거야. 차라리 몰랐으면 모르는데 알았으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결혼을 시키겠냐. 상사병에 뼈만 남는 거예요. 뼈만 남아있어. 죽기 직전이야. 사람들이 다 진짜 죽겠다 싶었어. 왜? 개연이 사랑해가지고. 근데 개연이는 알고 보니 이모였어. 엄마가 드디어 얘기를 해준 거야. 왜? 상처받을까봐 얘기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상처받을 것 같고 이제 죽게 됐으니까 알고라도 죽으라고 얘기를 해준 거야. 내가 왜 그렇게 너랑 개연이를 떨어뜨리려고 했는지 이제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여기 사마귀 좀 봐라. 개연이도 있었잖아.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랬구나. 라고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을 수용하게 되는 거죠. 옆에다 써. 상황 수용이라고. 내면. 그럼 뭐냐면 이거야. 사실 이모라는 거는 내려준 거잖아. 천륜이잖아요. 하늘에서 준 거잖아. 또는 내 운명이잖아. 어쩔 수 없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 저 사람이 내 이모인지 아닌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야. 혈육으로 결정이 된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운명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운명을 거역하려고 그랬지. 왜? 이모랑 결혼하려고 사랑하려고 했으니까. 또 역마살은 운명인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도 역마살 운명을 거스르기 위해서 결혼시켜갖고 정착을 시키려고 했던 거야. 왜? 역마살이 있으면 떠돌게 되니까. 즉 뭐냐. 첫 번째. 역마살이라는 운명을 극복하려고 했더니 누구랑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 이모랑 사랑을 해버릴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모랑 사랑을 하려고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시도했더니 사람이 죽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수용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봐봐. 얘도 운명이죠. 얘도 운명이죠. 즉 두 개의 운명적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엄마랑 살래? 너 정착해볼래?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역마살을 극복해볼래? 즉 운명에 저항할래? 성기가 뭐래? 아니요. 너 강원도 쪽으로 갈래? 너 개연이 따라갈래? 이모 사랑할래? 너 운명 극복해볼래? 너 운명에 저항해볼래? 아니요. 뭐 할래? 그냥 수용할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찾아 강원도 쪽으로. 개연이 때문인 거죠. 집에 장가들어 살림할 생각도 없다. 봐. 여기겠죠 이게. 이게 운명 1. 여기를 운명 A라 그러고 B라 그러면 여긴 운명 B. 여긴 운명 A예요. 그럼 뭐 할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옛날 소설들이 좀 어려워요. 이렇게. 약간 좀
철학적으로, 성찰적으로 많이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난 더 좋은 것 같은 게 좀 예술을 하는 맛, 소설을 읽는 맛이 있는 소설들이 좀 많았어요. 넘어갑시다. 그리고 나서 한 달 포 지나가지고 성기는 뭐라 그랬냐? 이것저것 막 놀다가 엄마, 나 엿판이나 하나 만들어주세요. 엿장수가 떠돌이잖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냥 운명 수용할게요. 무슨 얘기야? 자, 개연이 안 찾아요. 저 역마살 받아들일게요. 저 정착 안 할게요. 라고 한 거야. 엄마는 어떻게 돼? 얘를 정착시키려고 그 노력을 했는데 결국 안 되는 거야. 엄마의 반응과 내면심이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되게 비유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지도 한 달이 지나가지고 이제 엄마가 옆판 맞춰줬겠죠. 막 되게 화사한 그런 날이야. 화사한 날에 새로 맞춘 옆판 딱 해가지고 이제 세팅 딱 하고 가. 즉, 장돌뱅이, 즉 역마살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왜? 얘 아버지도 사실은, 얘 할아버지도 다 뭐야? 다 장돌뱅이거나 다 역마살이 있던 사람들이니까 얘도 운명적으로 그걸 타고났고 엄마는 그게 싫으니까 정착시키려고 했더니 이모랑 결혼시킬 뻔했고 이모를 따라가자니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어떻게? 오케이, 수용. 운명 수용하자.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됐다는 거야. 운명을 수용하니까. 됐어요?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다시 봐봐. 길이 세 갈래인 거야. 첫 번째는 뭐야? 개연이한테 갈 수 있는 길. 또는 정착할 수 있는 길. 또는 운명을 수용하는 길. 근데 얘가 선택하는 건 뭐예요? 운명 수용하는 거죠. 됐어요? 그런 질문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운명은 개척하는 거고 야 맞는데 나는 그래. 내가 백인이 될 수는 없잖아. 내가 흑형이 될 수도 없어요. 즉 어느 정도는 우리는 운명에 대해서 수용적인 자세를 가지고도 살지만 또 한편으로 선택도 가능한 거고 뭔가 그런 거를 좀 그렇게 좀 높은 차원에서 삶을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지. 이거를 단순하게 야 운명 수용하는 수동적 자세야 뭐 이런 식으로 주제를 잡는 것도 저는 딱히 그렇게 문학이나 예술을 잘 읽은 건 아니라고 봐요. 바로바로 다 풀어볼게요. 자 보면 알겠지만 맞죠? 정확하게 순, 역, 순으로 가면서 구조가 이랬고 주제를 설계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 들어와 있었고요. 이거는 아니야. 지금 성기가 주인공이고 성기가 지금 몸져 누워있는 성기 집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이후에 가고 있잖아요. 됐어? 자, 3번. 의식의 흐름? 의식의 흐름보다는 오히려 대사인데 상상이요? 구체지명 나오는데 등장인물의 독백이 아니 대사라니까? 자, 그럼 봐. 개념 가지고 푼 거 같죠? 아니야. 실제로는 주제야. 이게 가장 핵심이잖아. 이해됐어요? 이런 흐름인 거예요. 이런 흐름. 벌써 10시네. 빨리 좀 끝내고 공지 좀 할게요. 그 질문 있는 학생은 바로바로 좀 올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사진 좀 올려주셨어요? 사진 먼저 좀 찍어주세요. 자, 두 번째 문제. 이런 비슷한 유형이 이 시절에 반복됐었던 거야. 기억납니까? 이거 똑같은 문제 있었는데 소설가 구보씨 기억나죠? 자, 그래서 원래는 뭐야? 원래는 전직 작가 시점을 이렇게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점을 바꿔보자. 그럼 1인칭 주인공 시점인 거잖아, 지금. 또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인 거잖아. 만약에 주인공을 누구로 본다면? 주인공을 성기로 본다면. 자, 그럼 바꿔볼게요. 잠깐. 이건 누구야? 아들손이야, 아들손. 맞죠? 이거 일단 2번 좀 정확해 보여요.
아니, 나지, 나. 나라고 해야지. 1인칭이니까. 나가 아니라니까. 아들이라고. 이거는 아들이 지금 1인칭인 거잖아. 야, 진짜,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 문제들도 진짜 상식적인 문제야. 이걸 뭐 자꾸 개념이니 뭐니 하는 것도 참 웃긴 거예요. (49번) 자, 봐봐. 얘가 성격을 드러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넘어가요, 그럼. 괜히 판단 안 되는 거 판단하지 말고. 2번. 비극성이 악화된다고요, 지금? 야, 되게 비극적이지 않냐? 왜? 사랑하는데 사랑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역마를 극복하려고 하는데 역마의 운명도 극복할 수가 없고, 되게 나는 비극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보는데? 근데 보세요. 글의 주제 서사가 어떻게 바뀌는 거야? 운명에 저항할 때는 너무 인생이 박살나다가 운명을 수용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 되게 인생이 좋아졌잖아. 주제 흐름 자체가 전환이기 때문에 얘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시대가 왜 나와? 언젠데? 언제? 됐어요? 갈등 재현이 아니라니까? 지금 무슨 얘기야? 자, 사실 이건 개인과 운명이라는 갈등에서 이게 해소가 된 거예요.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옛날 지문들이 약간 뭔가 이런 좀 더 예술틱하고 소설의 좀 본질에 가까웠던 느낌을 가지고 자꾸 문항 설계를 하고 답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런 느낌 좀 잘 잡아주시고, 마지막 5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올려주세요, 여러분. 보기 참고하래요. 기억. 니은. 보시죠. 즉, 긍정하는 입장과 비판하는 입장. 그러니까 긍정하는 입장은 뭐예요? 운명을 수용하는 게 좋다고 보는 거고, 얘는 운명에 패배했다고 보는 관점이고. 그러면 당연히 기억은 운명을 수용해야 된다 그러는 거잖아. 전통적 삶의 방식이라고 얘기했고요. 보기에 따라서. 그걸 좋아라고 얘기했고요. 보기에 따라서. 근데 봐봐.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됐어요? 아니야. 왜? 지금 전통적이다, 삶의 방향을 한다, 지금 두 개가 안 맞잖아. 지금 얘네 성격은 뭐야? 운명을 수용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운명에 패배했다고 보는 관점, 비판적 관점이 있는 건데, 얘는 운명을 수용하는 관점에, 얘는 운명에 저항하는 관점을 지금 엮어놓고 물어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개연이는 어쩔 수 없이 떠나갔고 그걸 수용해버렸잖아요. 결국엔 이 문제는 어떤 문제였다? 인물에 대한 성격 파악 문제였다. 개연이에 대한 성격 파악, 성기에 대한 성격 파악, 이런 것들을 찾고 있었으면 보였을 거다. 얘네들 전부 다 운명 수용하고 있는 주제와 인물 성격 파악했으면 어렵지 않게 풀리는 그런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약간 해설식으로 흘러가듯이 얘기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배웠었던 문학적인 느낌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원론서 한번 정독해보시고 그거 가지고 기출을 먼저 적용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레 틀이 잡히고 그 다음에 EBS 보시면 느낌 많이 오실 겁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되게 중요한 질문들 많이 다뤄서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 외에 지금 손필기 보충 영상이나 이런 거는 유튜브 올라가고 있어요. 잘 활용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를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주세요. 그러면 바로바로는 아니더라도 수업에 녹여서 좀 완결되거나 아니면 바로 응대 가능한 거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 이제 15일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진짜 9월 학평이. 이제 슬슬 실전 연습 들어가셔야 되는 시점이지만 아직도 보충 영상 진도가 안 나갔다 그러면 마지막 일주 보충 영상을 매일 하나 이상씩 정리해서 궤도 좀 높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잘들 가세요.